안녕하십니까. 더비원 여러분들은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320페이지 챕터 2에 해당되고요. 직업 적응 이론, 로키스트와 다위시의 이론을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은 지금 현재는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이 직업 적응 이론이라고 해서 보통 TWA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Theory of Work Adjustment라고 하죠. Adjustment가 적응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써서 TWA 이론, 그래서 Theory of Work Adjustment라고 하는 직업 적응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이제 로키스트,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분이 이 이론을 전개를 했는데, 최근에 이 이론을 좀 이름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개인 환경 적합 이론, 이렇게 이론해서 영어로 보면은 person, 개인이죠. person, 그 다음에 환경이니까 employment, E, 그 다음에 적합성이라고 해서 F, fit라고 쓰기도 하고 correspond, hand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PEF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F가 fit, 딱 우리가 몸에 맞추다, 적합하게 하다 이랬을 때고, 그 다음에 correspond이라고 해서 C를 쓰기, 그러니까 PEC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PEF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얘기하면 개인 환경 적합 이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시험에는 그냥 직업 적응 이론, TWA 이론으로 출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문제은행식으로 과거에 냈던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TWA 이론 쪽으로 아직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공부해야 될 때는 이런 이론이 나오면 이거는 로키스트 앤 다위시의 직업 적응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치 빠르게 알아채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보다 발전된 직업 지향 또는 직업 특성 이론으로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미네소타 그룹에 속하는 분들의 이론입니다. 만족, 효과, 직무 유지 등과 같은 진로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에 이 미네소타 그룹의 직업 분류 책의 3유형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목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줄쭉 끄세요. 행강편으로. 미네소타 직업 분류 책의 3형, 여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이론은 바로 직업 적응 이론이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개인 환경 대응 상담, 그래서 콜레스프 헨이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3번에 보면 인간은 작업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욕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된다라고 함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직업 적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또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검사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가운데 까만 부분에 있는 MIQ라고 하는 미네소타 중요 성질 문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직무 분석에서 한 번 더 배우게 되는데요. 이 MIQ라고 하는 이 중요성 질문지, MIQ라고 하는 이 질문지가 바로 이 이론과 관련이 있다. 또 뭐라고요? 미네소타 직업 분류, 아까 목스라고 그랬죠. 이 목스라고 하는 제3형 직업 분류표, 이것도 역시 이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직업 적응 과정에 있어서 직업 성격적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또 직업 적응 방식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0페이지 밑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직업 적응 이론에서 성격 차원입니다. 성격 차원인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성격이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민첩성이 있는 사람은 과제를 얼마만큼 일찍 빨리 완성하느냐, 그러니까 정확도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이러한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 역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에너지의 소비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정적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속도니까 조금 역량에 더 가까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 원어에는 스피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역량을 얘기합니다. 역량에서 그 어떤 일을 딱
맡았을 때 평균적으로 투입하는 근로자의 어떤 에너지의 양을, 소비량을 의미한다. 그 다음 지구력입니다. 버티는 시간이죠.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 지구력입니다. 그 다음 리듬이에요. 다양한 활동성을 얘기합니다. 활동의 다양성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은 리듬을 요구하고 어떤 일은 속도감을 요구하고 어떤 일은 민첩성을 요구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직업 적응 방식 측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직업 성격적 측면과 직업 성격과 직업 적응 방식에서 각각 4개의 차원이 있다. 그 직업 적응 방식에는 유연성 또는 융통성입니다. 개인이 어떤 자기의 작업 환경에 잘 버팅기면서 부조화를 견뎌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융통성 있게 또 잘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고, 인내력, 끈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성을 얘기하고요. 반응성을 얘기합니다. 특히 적극성은 뭐냐면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들어가서 버티면서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좀 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는 적극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연성, 인내력, 적극성은 반응성 이 4가지는 직업 적응의 문제고, 리듬, 지구력, 그 다음에 속도, 마지막으로 민첩성은 뭐예요? 직업 성격적 측면이다. 이거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보는 순간 기출문제 내기 딱 좋은 문제죠. 그죠? 다음 중에서 직업 적응 방식에 대한 차원을 4가지 언급한 것이다. 아닌 것은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잘할 걸로 믿고요. 자,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322페이지에 이제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자, 여기 이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3교시 시작할 때 직업 발달 이론이라고 하지 말고 직업 선택 이론이라고 딱 잡아놔놓고 특성 요인 이론적, 발달적, 사회학습 이론적 이렇게 구분하는 게 참 좋았을 터인데 뭐 기존의 교과서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만은 그렇다. 자, 이제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발달적 측면에서는 어떤 학자와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긴저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저버그는 여러분들 뭐 이게 발달 이론가이냐 뭐 입니다. 사실 뭐 사회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 뭐 경제학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런던 대학에 보면 런던 무슨 뭐 정경대학이라고 해서 정치 사회 대학인가요? 그게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들의 진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저는 뭐 이렇게 환잠현, 환장형 이렇게 외웁니다. 외워지나요? 환장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고 환장해라. 긴저버거요. 환장해라. 그러면 환잠현. 그러면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좀 거칠긴 하지만 어때요? 한번 외우면 안 까먹죠. 환상기, 그 다음에 잠정기, 그 다음에 현실기, 환장형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또 그 아랫 단계, 예를 들면 잠정기에 4개, 그 다음에 현실기에 3개 이렇게 따로 또 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교재 보면은 잠정기에 흥미, 능력, 가치, 마지막 단계 전환 단계라고 해서 흥능가전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그 전환 단계도 이런 포함되는 겁니다. 흥능가전 아랫단위. 그러니까 잠정기에 4개 외우시고 그 다음에 현실기에도 3개가 있습니다. 탐색 단계가 있고 구체화 단계가 있고 바로 밑에 특수화 단계 있죠. 제가 검은 음능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탐구턱입니다. 탐구턱 또는 탐구정이라고 해요. 외울 때는.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 됩니다. 1차 때도 나오고 2차 때도 나오는 거니까 잠정기의 4단계, 현실기의 탐구턱 또는 탐구정이라고 하는 3단계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2차는 이 부분을 통째로 이해하고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어려워지겠죠? 1차는 뭐다고요? 제가 말했던 제목만 알아도 1차는 끄떡없습니다. 그 다음 323페이지에 긴저버그의 이론적 특성입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1차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알아두실 거, 가 같은 경우는 긴저버그는 특이하게도 아동기 때부터 성인 초기까지만 발달된다. 나중에 뭐 이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론 나올 때쯤에서는 그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죠. 성인 초기까지 발달된다. 두 번째, 불가역적이다.
가역이란 말은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꾸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불가역적이란 말은 한번 발달된 것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무섭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보세요. 직업 선택은 일생 동안의 의사결정 과정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일로부터 상당한 만족을 추구한다. 일반적인 직업에 대한, 직업 생활에 대한 입장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일생 동안 의사결정을 막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직업 선택이다. 이런, 그러니까 발달적인 측면의 어떤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긴저버그의 이론적 특성은 나중에 슈퍼 얘기할 때 좀 비교가 됩니다. 말 나왔으니까 슈퍼 얘기합시다. 323페이지에 슈퍼의 발달 이론, 도널드 슈퍼. 우리가 발달 이론 이렇게 하면 늘 말하는 사람이 바로 슈퍼예요. 슈퍼는 그야말로 발달 이론의 대표 중에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슈퍼는 긴저버그의 이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좀 몇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324페이지 보게 되면 위에 상단에 있죠. 진로 발달에 대해서 G가 긴저버그입니다. S는 슈퍼고요. 긴저버그는 성인 초기까지만 발달된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슈퍼는 아니다. 인생 전체, 죽을 때까지도 죽음에 임박했을 때라도 인간은 늘 발달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선택에 있어서 긴저버그는 컴프로미스, 타협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직업의 수준이 이러니까 그게 맞춰서 타협을 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도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슈퍼는 아니다.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을 나타내면서 타협도 하지만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 아시죠? 그죠? 아프리카에서 토속병인가요? 아프리카 토착 병들을 치료하면서 평생 의사로서 의로운 길을 살다가 가신 분이죠. 원래 슈바이처는 유럽에서 아주 명망 있는 집안에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돈 벌려고 하나의 직업으로서 어떤 큰 사회적 영광을 얻으려고 의사가 됐을까요? 그 위험천만한 곳에? 그게 아니죠.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고통을 쓰는 삶을 뭔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직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선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성직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목사님은 목사라는 직업과 타협을 하셨군요. 이러면 빰 맞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타협만이 직업 선택의 모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슈퍼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역성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긴저버그는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슈퍼는 아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 가역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좀 명백한 구분점이 보입니다. 슈퍼의 독창적 이론 내용을 보면 자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는 에고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슈퍼는 이 에고라고 하는 자를 싫어하고 셀프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개념. 나중에 또 슈퍼 얘기할 때 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의 과정은 바로 자기 실현, 우리가 보통 많이 하죠. 자아 실현도 하죠. 자기 실현,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직업 선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진로 발달을 도와주는 요인들은 1번 개인차부터 시작해서 직무 만족까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겠고, 또 14가지 진로 발달 명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다 외우느냐? 그럴 수는 없고요. 좀 중요한 걸 따져보면 32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동그라미 5 찾으셨나요? 이러한 자기 개념은 5단계로 변화하고 발달된다. 그 유명한 성, 탐, 항, 유, 세. 여러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그죠? 성, 탐, 항, 유, 세. 이 5단계. 세상 없어도 죽었다 깨나도 외워야 되는 게 이 5가지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까만 박스가 2개 있는데 그거 다 읽어보시면서 그 박스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는 동그라미 8번 보세요. 직업 발달 과정이란 자기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추가로 기본 명제로 또 4가지가 더 추가됐는데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마저 또 챙기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슈퍼 이론의 정수입니다. 정수. 이 14가지가 슈퍼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슈퍼의 발달 이론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아까 제가 성탐 항유세라고 그랬는데 325페이지 보면 성장기에는 무엇을 하는가? 0세에서 14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놓고요. 326페이지에 15세에서 24세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탐색기죠. 어떤 직업을 찾기 위한 하나의 근데 보통 잠전시라고 하는 하위 단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이론에서는 탐색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위 단계 3개를 더 두는 것처럼 잠전시 외우시고요. 학립기, 유지기, 세태기 이렇게 해서 진로 발달 5단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 밑에 나오는 건 경력개발 방법 5단계, 일반적으로 태스크 5단계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 327페이지 보세요. 그 위에 슈퍼에 직업 상담 6단계 있죠. 그러니까 슈퍼라는 사람은 단계를 3개 가지고 있어요. 뭐 한 개만 있어도 복잡한데 이 사람은 단계를 3개 가지고 있어요. 슈퍼의 단계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로, 잘 들으세요. 진로 발달 혹은 직업 발달이에요. 진로 발달, 직업 발달 5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성탐, 항유세예요. 성탐, 황, 유, 세 이렇게 5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326페이지 가운데에서 밑에 했던 그 과업, 태스크 5단계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경력 개발 방법 5단계예요. 이거 꼭 들어가요. 방법 5단계.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과업인데 과업을 통해서 자신의 경력 개발을 하는 방법 5가지를 시간적으로 5단계로 끊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체화, 특수화, 실행화, 안정화, 공고화입니다. 그다음 구특, 실안공 제가 이렇게 외우거든요. 우선 구특, 실, 안, 공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슈퍼에 또 직업 상담 6단계가 있어요. 이거 1차 우리가 그 상담학 시간에 배우는데 6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심자 현태의 제가 이렇게 한번 문제풀이 할 때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문심자 현태의라고 하는 이러한 머리 글자를 동그라미 쳐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해주시고요. 이러한 그 슈퍼 이론은 또 평가를 받을 때 327페이지 가운데 좀 위에 평가 보면 긍정적으로 직업적 성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런 부분은 아주 칭찬받을 만한 장점이 있는 그런 이론이고 또 많은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광범위하고 또 자아 개념 또는 자기 개념을 지나치게 좀 강조해서 내용이 나름대로 또 부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비판을 받습니다. 슈퍼와 관련해서 바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여러분 327페이지 제일 밑에 검은 음영이 되어 있는 내용의 진로 아치 모형과 328페이지에 나오는 그 생애 무지개 이론 혹시 찾으셨나요? 반가로 1번 이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슈퍼는 이 진로 아치 모형입니다. 뭐 교재에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칠판에 그리는 그림을 좀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 시험을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슈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림을 하나 딱 그려요. 제가 잘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칠판이 잘 보이시나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아치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돌 같은 거 이게 무슨 뭐 콜로세움 같은데 우리가 뭐 파리의 개선문 같은 그런 문이죠. 이 돌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두 개의 기둥이 탁 받쳐주는 이런 아치형 모양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셀프 자아 실현의 상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탐 항유세라는 발전을 하게 되고 성탐 관련세라는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발달하느냐? 슈퍼는
여기가 우측이죠. 여기가 우측입니다. 우측 좌측도 중요해요. 여기가 좌측입니다. 왼쪽입니다. 그래서 좌측 귀둥, 우측 귀둥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좌측 귀둥에는 개인적 속성입니다. 개인적 속성. 필기하세요, 여러분들. 개인적 속성. 그림 하나 그리시고 이거 꼭 하시면 됩니다. 좌측 귀둥에는 개인적 속성이니까 그 사람의 무슨 성격, 흥미, 가치관, 뭐 지능, 학습 능력, 그죠? 이런 거 있겠죠. 뭐 선호도도 좀 포함되겠나요? 선호도도 되겠고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심리적 구성물들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환경에 관련된 겁니다. 환경적 속성이에요.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성이죠. 그 나라의 무슨 제도, 관련 법, 고용 정책, 그 다음에 학교, 그죠? 그 다음에 훈련기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진로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환경적 속성과 좌측 귀둥의 개인적 속성이 각각 성탐학류세의 과정을 거쳐서 발달해서 자아 실현으로 간다. 이런 그림을 슈퍼가 진로 아치문 모형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때요? 뭐 간단하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뭐 슈퍼의 아치 모형을 설명한 것이다. 좌측에 포함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은 뭐 성격, 흥미, 가치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업 훈련 기관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서로 다른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애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생애 무지개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생애 무지개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0세부터 10세, 20세, 30세, 40, 50, 60, 뭐 70, 80 이렇게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생애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내가 자녀 역할도 하지요. 배우자 역할도 하지요. 배우는 학생 역할도 하지요. 학생. 그 다음 또 뭐 해요? 또 무슨 부모 역할도 하지요. 뭐 이런 것들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내가 자녀 역할을 언제부터 하죠? 내가 태어나서 몇 세까지? 한 40세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 부모님 돌아가시거든요. 요까지 내가 자녀 역할을 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내가 배우자 역할을 하게 되는 언젠가요? 배우자 역할. 내가 결혼해서 40대에 결혼했다 칩시다. 그러면서 뭐 이혼하든가 아니면 같이 살게 되면 이렇게 내 죽을 때까지 배우자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배우는 사람의 역할. 내가 배우는 사람 역할은 내가 뭐 어릴 때부터 하겠죠. 6살 때부터 배웁니다. 언제까지? 보통 뭐 한 30대까지 배운다 칩시다. 그래도 좀 쉬었다가 회사 들어가서 대리 진급, 과장 진급 시험, 뭐 그만두고 나서 또 뭐 자격증 시험, 노인대학 갈 거 아닙니까? 자, 어때요? 이렇게 쭉 보니까 좀 무지개처럼 보입니까? 그 다음 또 부모 역할도 있죠. 부모 역할 언제 해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가 나야죠. 내가 아이를 낳으면 뭐 30대 중반에 애를 낳았다. 이때부터 내가 또 부모 역할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각 색깔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총 10가지가 나오거든요. 슈퍼는 10가지의 생애 공간이론, 생애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시민 역할, 연금자 역할, 자녀 역할, 배우자 역할, 학생 역할, 부모 역할. 그죠?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엄청난 수만 가지의 생애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살펴볼 때 이렇게 생애 무지개를 그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그림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여러분들 329페이지에 가트프레 데슨 또는 고트프 데슨 이게 얘기하는데 여자분인 것 같아요.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슈퍼의 자기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키면서 끊임없이 직업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적인 측면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서 329페이지 가운데 큰 검은 음영표를 봅시다. 그게 뭐니까 타협, 컴프로미스 해놔놓고 이분은 타협의 3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흥미, 명성, 성의 순서 크기로 직업 선택을 해준다.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흥미가 있어도 그 일이 명성이 있는 일하고 같이 흥미 있는 일과 명성이 있는 일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딱 어떤 거 할래? 그러면 뭘 따라간다고요?
명성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명성이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만 성적으로 남자가 하기엔 좀 찜찜한 거, 여자가 하기엔 좀 찜찜하다. 그러면은 여자가 아무리 명성이 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유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어유 남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요소가 더 크게,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뭐 이분의 얘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 역할이 더 중요해서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적인 부분을 남자 여자를 먼저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명성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흥미에 따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 원칙, 최상의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렇게 직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해피의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인데, 기존 노동시장에서 남성들과 이렇게 맞짱 뜨면 맞붙으면 굉장히 힘들죠. 여성들이. 그죠? 차별도 많이 받고. 그렇다 보니까 좀 남녀 차별이 좀 덜한 곳, 이런 곳으로 여성분들이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교육계라든가 무슨 공직사회라든가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남녀 차별이 좀 덜하죠.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한 것이고요. 이 세 가지 타협의 원칙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고트프레드스는 4개의 단계로 발달된다. 처음, 힘, 크기, 지향성. 찾으셨나요? 밑에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마지막으로 내적 고유한 자 경향성이라고 해서, 그죠? 이 4가지 차원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인간은 발달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의 자아 개념을 마지막으로 또다시 이제 여러분 보면 그 330페이지 보면 내적 고유한 자아지향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처럼 결국에는 가트퍼레드스는 또 슈퍼가 말하는 자아 실현의 단계를 가는데, 슈퍼처럼 성탐 확률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가나다라의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의 직업 선택의 단계는 성숙되어 간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누가요? 가트퍼레드슨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발달이론 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타이드만 와라의 얘기를 하면서 발달이론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